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사법부를 침탈한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폭동 사태는 여든 야든 국민 누구나 다가 공분의 대상이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현안 질의의 목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또 법원 행정처와 검찰, 법제처, 기관장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또 다시는 이런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오늘 준엄하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동과 경찰의 대처를 양비론적 입장으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오해받아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는다면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일부 옹호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제 그 폭동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질타하고 반대하겠지만 폭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2의 폭동, 제3의 폭동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폭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장무효를 주장하고 있죠. 영장 잘못됐다,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 체포, 불법 구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제2의 폭동, 제3의 폭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좀 보시죠.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외신 기자가 한 말입니다. 외신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선동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겨레에 보도됐던 얘기예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음 보여주시죠. 화면 한번 볼까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하얀색. 시작한 건 이 하얀 모자 쓰신 거 발부 보십시오. 소식이 전해진 다만 곳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7층까지 네, 들이닥치는 프레시 장면을 비치는 JTBC가 모습들.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서버와 연결돼 있는 랜선 수십 개는 모두 뽑혔습니다. 자,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이제. 전문가해. 자, 방금 보여드린 화면들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그 법원 행정처장님도 준비하고 들어온 것 같다, 알고 들어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던 분들 누굽니까? 누군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추정은 되죠. 이 국회에까지 와서 출범식을 했던 백골단, 그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층까지 올라가서 정확하게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러 다녔고, 그 다음에 후레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보시죠. 나와봐, 점거해. 저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의도적으로 들어왔고 체계를 갖추고 들어왔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에요. 단순히 그날 갑자기 그분들이 흥분해서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차관,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 훼손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일 수 있다라는 정황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답변하시죠. 네,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 백골단 어떤 분들인지 보니까 이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진영 시민단체가 주최한 신년 행사에서 초대해서 무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런 데서 힘을 얻었고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만들어줬죠. 다음 보여주시죠. 최근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부 죽여야 끝난다. 전부 죽이면 게임이 끝난다. 이게 지금 오늘 기사예요. 차관님,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들이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까? 법원을 오로지 윤석열 하나 때문에 법원을 침탈하더니 폭동을 일으키더니 물론 윤석열이 처음에 개헌권을 국회에 침투시켰죠. 그 내란을 벌이더니 그 내란의 잔불들이 지금 점점 커져서 법원을 침탈하고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 다 죽이겠답니다. 이거 이렇게 가만둬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보니까 이거 뭐 만평이긴 한데 경찰도 체포될 수 있다. 윤곽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경찰 체포하라는 겁니다. 영장 집행하러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곽근이. 그리고 애국 시민이 막아주길 바란다. 석동현 변호사. 이런 얘기 했어요. 길에서 차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 무너졌다. 윤석열이 얘기한 것이죠.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 아시죠? 지지자들한테 보낸 편지. 이 편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께 또 감사한다. 곧 석방 될 것이다. 윤상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벌금 내가 대신 내주겠다. 그건 석동현 변호사가 한 것이죠. 벌금 대신 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중에 저는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비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 사건, 이번 폭동 사건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잡혀있는 사람 수사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폭동 선동을 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진짜 나열하기 힘들죠. 이 앞에 계신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만둬야 됩니까? 새로운 내란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저항권 계속 얘기하더니 이게 실제 이렇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오동훈 죽일 놈의 제스처장 차량 막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자들은 이제 저항권을 행사할 거라 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항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치 폭동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고 왔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규정 못하고 제대로 비판 못하는 것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또 한계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지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 배경이나 경위 등을 확인하다 보면 이 헌법상 보호되는 의사 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침탈을 당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서울지검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다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그리고 경찰청 이런 데 저는 다 습격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지금 체포된 사람들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적용해서 법정 최고 형량으로 저는 구형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선관 이런 데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본인들 좀 마음에 안 들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선관이 이런 공공기관 공공연하게 저는 습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새벽에 이거 침탈하는 장면 몇 시간 동안 다 생중계를 다 봤어요. 저는 잠 못 자고. 그거를 긴 시간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긴 시간 다 봐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연한 폭동과의 단절 의지를 우리 국회도 보여야 되고 수사기관 각급 기관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장님, 예.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총선 기간에도 재판 연기를 안 해줬어요. 예. 그 다른 잣대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 저희들 어쨌든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무차관님, 네. 주진우 의원 질의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나 아니면 우리 김서구 법무장관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이 관계기관에서 그 흔한 대국민 담화 이런 거 하나 안 합니까? 아니 쭉 서가지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단호한 의지 표명, 강력한 처벌, 뭐 이런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 누가 하자고 제안한 사람 없습니까? 우리 법무차관? 네.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연석해서 회의를 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건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현명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 안 됩니까 이게? 관계기관,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단호한 의지 표명 이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그 정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법무차관님, 네. 저는 그 윤석열 피의자의 내란 사건이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이번 법원 침공 사건을 보고서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내란이 끝났다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내란의 두목이 체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이 끝났단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되는 순간 이제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속 집행을 방해를 하면서 옹호를 하고 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고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걸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죠. 네네. 어느 의원님이 질문할 때 뭐 민노총이 뭐 얘기가 나오고 운동권 학생들 얘기가 나오던데 이 민노총이나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 현장에서 경찰하고 다투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을 침공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제가 그런 적 본 적이 알지 없죠.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이 뭐 질문을 하실 때 배후 선동 세력들 얘기를 할 때 뭐 의사 표현의 한계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를 가지고 단순한 의사 표현의 자유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제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에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예, 다행입니다. 예. 검찰의 그 이번에 폭력 점거 전담팀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 이번에 그 법원에 난입했던 그 폭도들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신원 파악이 중요한 건데 지금 아마 상당 부분 신원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그리고 5개 이상의 그 죄명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설령
일부 반대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란 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공동정범들 아닙니까? 거기 법정형을 보니까 유기징역 3년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내에서 30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그 구형이 제대로 되도록 좀 일선을 잘 감독하셔야 할 겁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무지한 자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뒤에서 부추긴 배우 선동 세력이 저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윤석열 피의자의 그 변호인들 이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까 김용민 의원님 그 지적하신 거 봤죠? 네. 그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국힘의 윤모 의원 옳다을 해도 훈방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뭐 부추긴 것이 나오는데 마치 그 내용이 보면은 그 법원 침공 사태 이전의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인이 조사 후 곧 석방될 경우라고 문자를 보낸 뒤에 나온 답을 보면 지지자들은 이제 저항권을 행사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 교사범 꼭 수사가 되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국힘 지도부의 권모 의원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다고 경찰을 비난하더군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예, 권성동 의원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것을 묵과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분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을 옹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뭐 종교인이 관련돼 있다는 그 사이비 종교인 전모 씨, 그래요. 전광훈이라는 그 목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총회의 이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참여하라, 책임을 지라. 성명서 낸 거 보셨습니까?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근데 그 사이비 종교인은 과거에 하나님은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이런 표현을 썼다가 이단으로 규정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수처 앞에서 분신 자살 사건이 생기니까 상황을 잘 살펴서 가치 있게 생명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할 때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을 데리고 오면 일당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 30대 그 시위 참가하는 청년 중 절반이 자기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조용하던 20, 30대 그 청년들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백골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법원을 이렇게 침탈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인 때문인지 구구 유튜버 때문인지 아니면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과 국힘 정치인들의 선동 때문인지 일당 때문인지 그 배후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차관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서부지검이 김상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했죠. 네네. 자기 마음대로 출석 여부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그 살인범이 자수를 하면 우리가 불구속합니까? 자수했기 때문에? 그래도 구속을 하는데 구속을 하죠. 그 이유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자수범마저도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녹취록, 비화, 통화기록, CCTV 다 지워버렸고 이번에 올 때 핸드폰을 안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자가 다시 복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입습니까? 국법 집행을 방해하도록 선동을 하고 강요를 했던 자가 경호처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를 그 검사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학폭을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은 셈 아닙니까? 학폭은 전학을 보내든지 잘라야지 그걸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까요? 그 검사는 그 정도 머리도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 외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일선 지휘 똑바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선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씀할 겁니까? 우리 차관님은 법무행정의 책임자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자죠. 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고 경호원들에게도 불법이라고 얘기도 안 했죠. 나 그거 몹시 불만인데 이거라도 좀 똑바로 지휘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지원 의원님. 법원 행정처장님, 예, 민주주의가 공격당했고 사법 질서가 파괴된 이 마당에 대법원 행정처장으로서 분노가 이끌죠.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블랭컨 국무장관은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회복성이 강하다 하면서 높이 평가를 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스럽다 하니까 한국 봐라. 이게 찬사와 조롱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상 초유의 법원 난 폭동 사건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검찰에서 그 폭도들을 기소하면은 사법부에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만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질서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가 폭력에 의해서 침해받을 때 그 부분은 우리 법치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법원에 오게 되면 법과 원칙, 헌법에 따라서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번에 사법부에서 추상 같은 그런 엄벌을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법제처장님. 네. 가장 친한 친구 서울법대 동기 윤석열이가 저렇게 내란으로 체포되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 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법제처장 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러한 충고를 했던가요? 제 지위가 법제처장이다 보니까 그런 충고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제처장은 가장 측근이에요. 계엄이 해제됐을 때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이 삼청동 안가에 가서 논의한 내용이 아직도 국조본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볼래요?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차 거짓말이에요. 밝혀질 거예요. 자, 알았습니다. 법무차관 네, 업무 잘하시고 있는데 김성훈 경호차장 검찰에서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사실상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당나라 검찰이에요. 윤석열 검찰이에요.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자, 좀 빠른 것 같고요. 김성훈은 제가 맨 먼저 김건희 8호 황제 경호 차장을 하면서 심지어 폭죽놀이 김건희 행복하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다. 이걸 폭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보십시오.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로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지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영장을 기각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관우 경호본부장이 오늘 또 보도 나오잖아요. 체포영장 가지고 오니까 기관단총 두 정
실탄 80발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못할 거 아니에요. 주범을 영장 기각했는데 어떻게 정범이 해요? 김신 가족부장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정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교정본부가 교도관들이 얼마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냐고요. 저도 거기에서 3년 살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호관이라 하더라도 감옥 간 구속된 현직 대통령을 뭐가 좋아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경호하는 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누구 통해서 무슨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안 하잖아. 왜? 내 친족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교정본부장으로서 교도관들의 그 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고 케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호관을 들여보내서 함께 경호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뭐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교정본부장 스스로 교정본부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하여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뭐예요? 법과 원칙은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의 개호를 받게 돼 있지 경호관이 들어가서 함께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법과 원칙 아니에요? 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하고 대통령이 아니에요. 구속된 내란 수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김성훈 차장 등 일부 경호원들이 서울구치소 내부 빌딩에 와서 사무실에서 거기서 활동 근무하고 있는 건 철수시키세요. 네. 그렇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전직 대통령들도 다 거기 있었지만은 전직 대통령도 경호 받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전직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현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현직인 점을 좀 고려해서 경호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 말라고요. 잘 협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란 수괴야. 도대체 이 나라 집권 여당 사람들이 옹호하고 내란이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왜 구속 안 했냐? 법에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다 법원에서 구속 기소하나요? 불구속 기소도 하고 1심에서 유죄를 주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주더라도 나중에 대법원 확정하면은 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네, 정리해 주시죠. 대통령 비서실장도 1심에 유죄 판결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받더라고. 국민의 중진 의원 5년째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집권 여당이 내란 동주 세력들이 내란 우두머니를 옹호해서 되냐 이게. 거기다가 구치소마저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3년 반간 법사위원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교정본부 혼나요? 네, 저희들 그러면 안 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정본부장이 잠깐 서 계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교도소 담배 사건 종종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일어나는 거죠? 교도관들이 조폭들, 밖에 있는 관계자들과 내통해서 식자재 트럭에 담배 숨겨와서 조폭 우두머리가 담배 나눠줘서 교도소에서 조폭 조직원들 관리하는
그런 것이 종종 터졌죠. 담배 사건. 네, 뭐 조폭이 아니라도 예, 그런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졌죠? 예,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교도관들이 밖에 있는 사람과 내통해서 뭐 불미스럽게 돈 받아먹고 해서 처벌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형수 이렇게 안 부르고 최고수. 예. 최고수 이렇게 부르죠? 네. 그 사람들은 수갑 차고 있죠? 수갑 평상시에는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갑을 요즘은 안 채웁니까? 네, 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채우죠? 네, 필요한 경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특별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내란 수개는 우두머리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특별 관리 대상이죠. 특별 관리 대상 맞잖아요. 네, 하여간 좀 예, 자, 그리고 교도관들 있잖아요. 개호를 할 때 일반 수들이 달려들어서 신체적 위해를 가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제지합니까? 제지합니다. 경호관들도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교도관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호관들이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건 특권 중에 특권, 특혜 중에 특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왜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네, 하여간 그 지금 말이죠. 검사 네, 일부 유튜브에서 나도 너무 당선인지 알아요. 윤석열이 지금 경호관들이 소주 넣어가지고 주체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요. 네, 자, 있을 그러니까요. 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정본부장님,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경호관들이 안에 들어가면 윤석열 내란 수의 피해자와 내통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안 좋게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하여간 그 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가족들도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경호관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경우에 꼭 필요한 한도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범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아니, 안 줘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의사진행반을 할 게 없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유상범 간사님 질의할 때 몇 분 의원들이 유상범은 들리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 민주당 의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잘 들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 박범계 의원 질의하세요. 네, 박범계입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노총 집회를 이번 서부지법 포위와 난입 폭동 사례하고 비교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장님, 예, 전자도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말 그대로 집회에서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의 어떤 유영력의 행사였던 반면에 이것은 서부지방법원이라는 공공건조물을 4만 명이 둘러싸왔고 수시간 동안의 계속적인 구호와 폭력적인 언사를 했으며 그 당시 홀로 있는 영장 전담 판사의 영장 업무를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난입을 했고 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차이가 조금 나지요. 많이 나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부가 법치주의 최고의 보루라는 차이가 좀 납니까? 안 예, 납니까? 그 점에서 저희들은 큰 차이, 적지 않은 차이가 네, 큰 있다고 차이가 봅니다. 났죠. 김성우 차관. 네. 우리 존경하는 앞에 장경태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등이 국민의힘과 무관하지 않은 소요 폭동 사태다라는 여러 가지 사실적 관계들을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RO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통진당 사태의 네네네. 정당 해산. 예. 그것은 앞으로 있을 전쟁의 경우라는 미래의 확률이 상당히 적은 전제 조건 하에 소위 통진당 내 지하 조직인 RO가 2차례 회합을 했다. 그 당시 국가기관을 파괴하겠다.
뭘로? 압력밥솥 폭탄으로. 이거를 우리 차관의 선배격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을 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요죄란 형법 교과서에 위헌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결과가 발생이 필요하잖아요. 네. 처장님, 예. 소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헌만 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서부지방법원의 재판 업무의 기능에 훼손을 가했습니까? 후자죠. 예, 위험은 당연히 발생했고 오늘 이제 재판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복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이제 노력이 필요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죄는 결과범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 결과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안은 그 대단히 위중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사법기능에 대한 훼손이 발생한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차관, 네. 소요죄와 내란죄의 차이는 뭐예요? 소요죄에서 말하는 다중의 힘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그 폭력은 최강위의 폭력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란 최강위의 폭동입니다. 맞습니까? 네네. 국가 기능이 훼손됐다고 지금 저 법원 행정처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지요? 국가 기능, 사법 기능이 훼손됐습니다. 네. 맞지요? 네, 일부 훼손. 통솔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납니다. 네. 내란죄는 통솔 체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네. 자, 통솔 체계.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님이나 여타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전제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의 논평, 윤상현 의원의 발언,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안내 발언,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더 나가서 이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오후에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오자라는 발언, 그리고 이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서울에 있는 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페이스북입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통솔 체계에 의해서 적어도 서부지방법원 오후 5시 신문 시각부터 새벽 3시 직전에 영장 발부, 그리고 차은경 부장판사가 미로를 통해서 탈출하기까지 그 이후의 과정들, 이 난입의 과정들, 여기에 지휘 통솔 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예요. 내 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리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내 얘기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가정적이긴 하지만 이 가설이 성립이 되면 내란죄가 맞습니까? 국헌문란 목적과 지휘통솔 책임이 입증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유상범 간사님 조용하세요. 무섭지요? 무서울 거예요. 아로만 가지고도 통진당을 해산한 선배 법무부 장관들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무서울 거예요. 자, 행정처장님, 예. 오늘 대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CCTV 저장 장치 파손이라는, 이것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러한 파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파손했을까요? 저희들도 이 내막을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죠. 들어가서 자기들의 동선들이 찍히고 그것이 사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추적당하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증거인멸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것이 단순한 무지몽매한 폭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휘 통솔 체계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서 먼저 자기들의 동선까지 없애가는 치밀함을 발휘한 계획적이고 집단적이며 아주 지능적인 그러한 사법기능의 훼손입니까?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잘 충분히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목이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수사를 믿고 있습니다. 김석우 대행, 네,
경찰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그 특별수사팀이 중요해요. 직접 총장에게 지휘를 하세요. 국가적 존립기능을 훼손한 이 법원 단위 폭동 사태에 대해서 명을 걸고 수사하고 지휘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네,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검에서는 이 그 폭동 맞잖아요.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이렇게 자, 명칭은 부여한 법원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처장이 폭동 맞죠? 예. 예, 폭력 점거 시위 이렇게 이제 대검에서 그걸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폭력적인 행동 이게 폭동 아닙니까? 네, 네. 자, 왜 내란인가? 자,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닐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들어주세요.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중앙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법정이 있는 청사 3층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심정적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법무차관, 네. 내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폭동이 맞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국헌 문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뭡니까?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정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1조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를 해놨어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기관이죠.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 지금 영상 보셨죠? 법원의 기능을, 권능을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나 그런 거죠. 법원 행정처장님. 예. 이거는 헌법기관,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런 면에서 저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확인부터 합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재판 업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재판할 수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헌법기관, 법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형법 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 문란이 맞고 폭동이 맞아요. 그러면 내란이에요. 다른 말이 뭐 필요합니까? 내란이죠. 자, 전광훈 목사가 저항권 얘기하는데 헌법에는 어떤 조항을 봐도 저항권이라는 말은 없고 헌법 전문에 불이한거한 4.19 민주 이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는 5.16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거에 대한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죠. 법원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또 내란인 것이요.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하고 조직했다는 조직범죄인 것이 차은경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찾으러 다닙니다.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 선동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기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내란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란죄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형법 제115조 소요죄 여기에 해당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형법 320조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141조 특수공용물 손상방해죄 이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것도 5년 이하고요. 치상죄 하면 이건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이거는요. 불구속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 차관 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 다 조사하고 여기에 동조, 가담, 선전, 선동한 자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또 들어가요. 이참에 폭동과 끊자고요, 손을.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